월급이 900만 원인데 정부 지원금을 6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2026년 새롭게 개편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히 저소득층만 챙기는 제도가 아니라 하위 70%라는 유례 없는 넓은 범위로 설계되었거든요. 신청 버튼 한 번에 4인 가족 기준 40만 원의 향방이 갈리는 중요한 골든타임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는 신청주의 방식이라 아는 사람만 챙기는 보너스인 셈이죠. 주유소 전광판에 찍힌 2,000원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지갑 사정이 걱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 유가는 우리가 마트에서 고르는 계란 한 판의 가격까지 모두 바꿔놓았죠. 이런 고물가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가 1인당 최대 60만 원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8월 31일이라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 돈은 국고로 환수되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 지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공돈이 연기처럼 사라지기 전에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가구 10곳 중 7곳은 이번 지원금의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 150%라는 넉넉한 기준 덕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직장인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숫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내가 대상인지 1분 만에 바로 판가름이 나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를 옆에 두고 지원금 수령을 위한 자격 진단을 함께 시작해보죠.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이 약 974만 원 이하라면 이번 지원금을 당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서 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지만 따져보시면 되거든요. 많은 분이 실수령액으로 착각하시는데 반드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1인 가구라면 384만 원, 2인 가구는 632만 원이 수령 여부를 결정짓는 운명의 마지노선입니다. 가구 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이 숫자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셈이죠. 월급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더 확실한 지표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의 경우 13만 8천 원, 지역 가입자는 6만 8천 원 이하면 바로 통과입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 고지서에 찍힌 이 숫자 하나가 60만 원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셈이거든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기준이 조금 다르니 내 가입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고지서를 지금 당장 찾기 힘들다면 국민건강보험 앱을 통해 10초 만에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3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29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6만 원 이하가 이번 지원금의 커트라인입니다. 지역 가입자라면 3인 가구 24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이 수령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되고요. 생각보다 기준이 꽤 넉넉하게 잡혀 있어서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숫자들을 메모해 두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시면 나중에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부가 하필 이 시점에 소득 하위 70%라는 파격적인 수혜 범위를 설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산품의 생산 원가가 치솟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뛰고 결국 서민들의 식탁 물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무너진 서민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긴급 수혈인 셈입니다. 이 판단이 없었다면 많은 가정의 가계부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적자로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사는 곳에 따라 받는 돈이 다르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반 대상자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름값 상승에 더 민감하게 노출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내 통장에 찍힐 첫 번째 숫자가 달라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신다면 금액은 25만 원까지 껑충 뜁니다. 지자체별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수치이기도 해요. 이 혜택은 단순히 거주지만 확인되면 자동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 따로 따져볼 필요도 없답니다. 내가 사는 동네가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10만 원을 더 챙길 수 있죠. 이 작은 차이가 모여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무려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이번 정책의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대상입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어 고유가 위기를 넘길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거든요. 특히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거주 시 5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낮은 곳을 먼저 살피겠다는 이번 지원금의 핵심적인 목표가 담긴 구간이죠. 주변에 이 소식을 모르는 이웃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꼭 알려드려야 할 정보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혜택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신청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돈은 국고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소득 기준이 완벽해도 신청 버튼 하나 누르지 않으면 내 권리는 그 자리에서 소멸되거든요. 이 함정에 빠져 60만 원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분들이 매년 전체 대상자의 10%를 넘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신청 날짜를 반드시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문이 열리는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어버이날인 5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죠. 이 기간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서버부하 없이 아주 빠르고 쾌적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자녀분들이라면 5월 8일이 가기 전에 부모님의 권리를 꼭 챙겨주세요. 이 시기를 놓치면 일반 대상자들과 함께 줄을 서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7월 3일까지로 기간은 넉넉해 보이지만 초반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1차 때 본인의 자격을 몰라 놓쳤던 취약계층 분들도 이때 함께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초반 5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오부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내 스마트폰 알람에 5월 18일 오전 9시를 미리 등록해두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복잡한 서류 없이 평소 쓰시는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만 있으면 신청은 끝납니다. 앱에 접속하자마자 뜨는 고유가 지원금 배너를 누르고 본인 인증만 거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죠. 카드로 받게 되면 결제 시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라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하답니다. 따로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이 우리 지갑을 채워주는 이 짧은 3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거나 불안하다면 내가 주거래로 쓰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창구 직원에게 요청하면 서류 작성부터 승인까지 한 번에 도움을 주거든요. 주의할 점은 내가 쓰는 카드에 해당 은행으로 가야만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카드는 국민은행으로, 신한카드는 신한은행으로 가야 헛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신청하면 실수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지니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도저도 다 모르겠다면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으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주민센터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해 카드가 없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하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면 전용 창구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편하고 확실한 정보 창구는 없으니 꼭 이 경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복잡한 기술의 시대에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이 공간이 가장 든든한 법이니까요.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라는 짧은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난 시한부 돈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다 쓰지 못하고 10원이라도 남는다면 그 즉시 연기처럼 국고로 환수되거든요. 내 통장에 들어온 내 권리가 하루아침에 남의 돈이 되는 허무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을 미리 채우거나 필요한 생필품을 미리 사두어 8월의 마지막 날을 웃으며 맞이하세요. 기한 내에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까지가 이번 지원금 생존 전략의 진정한 완성인 셈입니다. 일각에선 빛으로 주는 지원금이라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짜로 받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이니까요. 내가 수령하지 않으면 결국 이 예산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니 내 몫을 챙기는 게 옳습니다. 당당하게 신청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번 지원금의 승자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월급 974만 원 이하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가치를 창출한 셈이거든요. 정보가 곧 돈이 되고 생존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가족의 웃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가장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챙길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확인한 이 작은 정보가 여러분 가계부에 아주 작게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는 무겁지만 우리의 생존 전략은 그보다 더 유연하고 강력할 수 있으니까요. 이 서명 한 줄이 오늘 우리 통장에 조용히 남아있는 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만든 이 여유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켜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